트랜지스터 기초편에 이어서 간단한 트랜지스터 회로와 증폭 관련된 사항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2m 커먼 BJT 증폭 회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서 봤던 2m 커먼 BJT 서킷인데요. 2m 공통회로 혹은 2m 접지회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커먼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커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커먼을 그대로 번역해서 공통이란 말도 쓰고요. 접지란 말도 씁니다. 자, 공통이나 접지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BJT 회로에서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남는 겁니다. 남는데 입력하고 출력을 전기나 전압을 기준으로 생각하더라도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는 그 중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 레퍼런스. 근데 기준인데 그 기준이 입력에도 쓰이고 출력에도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커먼, 공통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된다. 우리가 전기에서 전압을 재는 기준은 지표입니다. 지표. 지구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전압을 그라운드라고 하죠. 그라운드 땅이잖아요. 땅을 기준으로 한다.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지구의 땅에다가 뭔가를 연결하면 우리가 그 뭐라 그러냐면 접지라 그럽니다. 접지. 땅에 연결한다. 기준에다 연결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입력을 넣는 기준이 되고 출력을 넣는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접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입력에도 쓰이고 출력에도 쓰인다 해서 커먼, 공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m 커먼, 2m 접지회로에서는 입력은 베이스하고 2m 사이에서 입력을 넣는 거고요. 출력은 컬렉터하고 2m 사이에서 없는 겁니다. 중간 기준점은 2m겠죠. 그래서 접지라고 볼 수도 있고 공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 한편 생각해 보면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3개잖아요. 하나는 입력, 하나는 출력, 그 다음에 중간에 공통.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m 접지, 2m 커먼도 있지만 베이스 커먼도 있습니다. 베이스 커먼 에러가 있죠. 그럼 베이스가 커먼이면 2m는 입력이 되고요. 컬렉터가 출력이 됩니다. 컬렉터 커먼 에러도 있어요. 이거 돌아가면서 세 단자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컬렉터 커먼이면은 입력은 베이스, 출력은 2m가 됩니다. 2m하고 컬렉터는 뭐 대칭성도 어느 정도 띄고 있으니까 실제 만들 때는 대칭성이 없습니다. 대칭성이 없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모양을 그릴 때는 대칭적으로 그리긴 하죠. 어쨌든 컬렉터 커먼은 2m 커먼하고 더해서 그대로 보면 되죠. 베이스가 똑같이 입력, 컬렉터가 출력인 대신에 2m가 출력인 상태. 처음에 만들 때 2m 커먼이 아주 동작이 잘 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증폭 능력은 2m 커먼이 가장 좋습니다. BJT 회로를 조금 더 살펴보죠. 베이스 커먼 회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스를 커먼으로 놓고 2m 쪽에 출력, 2m 쪽을 입력, 컬렉터 쪽을 출력. 그 다음에 컬렉터 커먼 회로는 컬렉터가 커먼으로 있고요. 베이스가 입력, 2m 쪽을 출력으로 뽑게 됩니다.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특성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트랜지스터 요원이 뭐라고 했냐면 트랜스퍼 더하기 레지스터라고 그랬습니다. 이미터 커먼, 이미터 접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정폭률도 높으니까 정폭률이 높은 이미터 커먼 기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베이스에서 이미터 베이스 정션에서 나오는 캐리어의 수, 커런트죠. 전류가 컬렉터에서 그대로 증폭이 돼서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트랜스퍼니까요. 그리고 그게 다른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퍼가 깔끔하게 나올수록 증폭기가 깔끔하게 동작하니까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인풋 커런트, 입력 전류인 IB하고 IC가 비율이 잘 나오느냐. 이제 입력 전압 기준으로 VBE, 베이스 이미터 전압 기준으로 출력이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가 비율이 그냥 숫자적으로 일정하게 잘 나오느냐, 그걸 보겠죠. 그래서 VBE 기준으로 IB하고 IC 비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트랜스퍼를 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되겠고요. 앞서 말했듯이 트랜스퍼하고 앰플리피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IB하고 IC 이 두 개를 같이 그려보고 그 비율도 보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출력은 뭘로 얻냐 하면 컬렉터 쪽에 저항을 붙여서 저항 양단에 전압으로 출력을 얻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 양단에서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컬렉터의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 전압 바이어스를 강하게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역방향 전압을 걸었는데 이 역방향 전압에 따라서 컬렉터 커런트가 바뀌면, 저항은 콘스탄트, 일정한 값이니까요,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역방향 전압을 건 거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 출력 전류가 변화해 버리면 특성이 깔끔하게 안 나오겠죠. 아웃풋 전압이 아웃풋 전류에 영향을 주면 저항에서 측정되는 출력 신호의 전압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건 뭐냐, 아웃풋 전압에 따라서 아웃풋 전류가 평평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기울기를 가지느냐, 그 특성을 보겠죠. 이상적으로는 편편해야 됩니다. 편편해야 되는데 실제로 편편하지 않고 약간 기울기를 가지긴 하는데, 기울기가 얼마 이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특성을 정의하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뽑아내는데 커브는 이 커브를 봐야 될 겁니다. 정리하면 BJT 특성을 보는 대표적인 커브는 두 개다. 하나는 트랜스퍼를 보는 거다. 입력 전류하고 출력 전류의 비율을 봐야 된다. 트랜스퍼가 잘 되고 있는지, 트랜스퍼가 일정하게 되는지, 같은 비율로가 나가는지, 그걸 보겠죠. 또 하나는 레지스터 부분, 아웃풋 전압에 따라서 아웃풋 전류가 막 움직이는지, 그걸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웃풋 전압에 따라서, 컬렉터 전압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움직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삼극관에서 삼극 진공관에서 플레이트 전압, 어노드, 양극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극관, 오극관을 만들면서 중간에 추가로 그리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삼극관에서는 아웃풋 전압에 따라서 아웃풋 전류가 움직였습니다. 조금 움직이죠. 그래서 요 영역을 트라이오드 영역, 삼극관 영역이라고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아웃풋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별로 안 움직인 이 상태, 이 상태는 오극관 영역,
펜토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트랜스퍼 더하기 레지스터 부분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그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출력 이렇게 할 때는 소신호 등가 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신호 등가 회로를 많이 만드는데요. 소신호 등가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소신호 등가 회로를 만들 때 증폭기의 소신호 등가 회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증폭기는 입력하고 출력하고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입 출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제대로 된 증폭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입력하고 출력 부분을 분리해서 그리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니까 트랜지스터에서 트랜스퍼 해가지고 입력에서 특정 전류가 흐를 때 출력에서 특정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증폭이 됐잖아요. 회로로 연결하면 등가회로에서 회로로 연결하면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배 증폭된 전류가 흘러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런트 소스, 전류원을 하나 그리게 될 겁니다. 그걸 증폭률을 가지고 그리겠죠. 그리고 입력이든 출력이든 외부하에서 쳐다봤을 때 저항이 느껴지겠죠.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저항, 출력저항을 그려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그린 이미터 커먼, 이미터 공통회로의 BJT 등가회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스가 입력이고요. 입력 저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출력에서는 출력의 커런트 소스가 그려질 겁니다. 증폭률이 있을 거고요. 베이스 전류에 비례하는 증폭률이 곱해진 컬렉트 전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원리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것은 중요합니다. BJT 증폭 회로와 증폭률 약간의 수식을 좀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터 커먼 증폭 회로를 살펴봅니다.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이미터가 커먼이 있고요. 베이스 입력, 컬렉터 출력, 증폭기의 원리는 이미터에서 쭉 이렇게 전류를 흘려줘서 물결로 표현했는데 물이 쭉 흘러가는데 베이스에서 얼마나 빼주냐 만큼 컬렉터에서 받아들이는 전류 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이거를 반도체의 접합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NPN 이렇게 봅니다. PN 다이오드,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봤으면 N하고 P, 이 P 굉장히 좁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베이스를 좁게 만드는 게 NPN, PNP, BJT를 만드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주 좁게 일부러 좁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좁게 만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죠. 어쨌든 P하고 N하고 정션 사이에는 정션이 생기면은 중간에 캐리어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공핍 영역이 생깁니다. 베이스하고 컬렉터 정션에도 똑같이 생기겠죠. 그럼 베이스에는 공핍이 아닌 중간에 공핍이 아닌 원래 P 반도체 그 상태 부분이 유지가 되겠죠. 이 부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뉴트럴 베이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핍 영역은 캐리어가 없어지고 나면 캐리어하고 정기적인 중성을 띠고 있었던 원자 핵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기를 띠게 돼 버리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공핍 영역에서는 공간에 전하가 존재합니다. 이쪽 공핍 영역에도 공간에 전하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중간에는 공핍 영역이 아니면 뉴트럴 베이스, 정기적으로 중성인 베이스 영역입니다. 여기가 베이스니까요. 근데 이 뉴트럴 베이스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미터에서 출발한 캐리어가 베이스에 도착했어요. 베이스에 도착해서
지나가겠죠? 지나가서 컬렉터로 갑니다. 근데 베이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미터에서 출발한 캐리어가 베이스를 지나서 컬렉터에 도달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왜냐하면 중간에 베이스 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EHP, 일렉트론 홀 페어가 리컴비네이션이 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넘어온 것은 순방향에서 PN 정션에서 N에서 넘어온 일렉트론은 베이스 쪽에서는 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NP의 곱이 증가하게 됩니다. P에서는 일렉트론의 전자의 양이 적었죠.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그런데 에미터에서 일렉트론이 전자가 많이 넘어오게 되면 일렉트론 양이 증가합니다. 그럼 N 곱하기 P가 막 증가를 하죠. 그런데 N 곱하기 P는 NI 제곱이라는 반응식, 매스 액션로가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하고 P가 결합해버리는 리컴비네이션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으면 이 뉴트럴 베이스 영역에서 이 넓은 뉴트럴 베이스, 넓다고 생각하면 넓은 뉴트럴 베이스 영역에서 일렉트론이 홀하고 리컴비네이션 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넓을수록 더 많아지겠죠. 좁으면 좁을수록 적어지죠. 그죠? 그런 현상에 의해서 베이스가 넓을수록 이미터에서 출발한 캐리어가 컬렉터에 덜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이스가 좁을수록 컬렉터에 캐리어가 많이 도달하니까 정폭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N 곱하기 P에서 반응 계수가 나타나니까요. 이 베이스 영역의 홀 농도, 전공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결합 확률, 리컴비네이션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미터에서 출발한 캐리어가 컬렉터에 적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정폭률이 떨어지고 폭이 넓어도 정폭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컬렉터의 전류는 여기 베이스의 농도, 그렇죠? 베이스의 농도하고 베이스의 길이, 베이스의 폭, 여기 뉴트럴 베이스의 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반비례해서 컬렉터 커런트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좀 복잡하죠. 요 A는 여기 단면적입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면 단면적, 그 다음에 NI 제곱은 상수로 들어가고요.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전이차,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는 원래 흘렀던 것에, 원래 평형 상태에서는 요게 요 QEB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에 의해서 요 항이 0이 됩니다. 평행했다가 올라간 만큼 여기가 커져서 전류가 흘러가는 건데요. 여기서 GB 분모로 요 간략히 수식을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분모를 요 상수, 사이상의 상수라고 보는 거 외에 모든 것을 분모로 보내버리면 요 GB, 요 G는 굿멜입니다. 굿멜은 사람 이름이죠. 굿멜 넘버라고 그러는데요. 굿멜 넘버는 베이스 영역에서 디퓨전, 확산 계수하고 베이스 영역에서의 농도, 그리고 뉴트럴 베이스의 폭에 관계됩니다. GB가 크면 클수록 IC가 컬렉터 전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굿멜 넘버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줄어듭니다. 정폭률도 덩달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베이스의 농도를 줄일수록 컬렉터 전류가 커지고 정폭률도 커지고, 베이스의 폭이 넓어질수록 컬렉터 전류가 줄어들고 정폭률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 GB, 요 dB는 확산계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물질의
이 dB 베이스에서 캐리어 확산 계수는 사실은 n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좋은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증폭률이 높은 트랜지스터를 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증폭률이 높은 걸 만들려면 베이스는 아주 좁게 그리고 농도는 낮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BJT 회로에서 증폭기는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왜 커먼 혹은 공통, 접지 이런 단어를 만들게 됐을까 그걸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BJT 증폭 회로에서 증폭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 베이스의 농도와 베이스의 폭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